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이번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로 분노하신 구독자분들 많으시죠? 보통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가 중심이 되던 광복절 경축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고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왜곡하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그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발화된 모든 문장이 충격적이었어요. 그중에서도 좀 제일 염려스러웠던 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이나 구성원으로서 누리고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권운동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 진영 대결을 추동하게 되면 앞으로 이들에게 지원되던 모든 국가적 예산이 삭감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9월 출간된 후 많은 분들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주셨던 홍은전 작가님의 그냥 사람 읽어보신 구독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냥 사람은 장애인 인권운동, 장애인 탈실사월 및 이동권 투쟁, 동물권, 탈육식 등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던 세계를 유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해준 책입니다. 이번 4월 홍은전 작가님이 서지 않는 열차를 멈춰 세우는 전사들의 이야기로 돌아오셨는데요. 오늘은 인권운동 기록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은전 작가님의 전사들의 노래 소개해 드릴게요. 시장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바퀴가 달린 판자를 이제 배 아래 깔고 천천히 기어다니면서 수세미 등을 팔던 장애인에 대한 기억이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있으실 텐데요. 생각해보면 그런 기억 외에 살면서 장애인을 일상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을 그냥 사람을 읽을 때 처음 했었는데 그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장애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장애인은 다 어디에 있을까? 장애인의 70.5%가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전사들의 노래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님이자 장애인 운동을 하는 활동가 6분의 생애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역사가 함께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전사들의 노래는 2021년 비마이너라는 장애인 언론에 연재를 한 인터뷰 내용을 이번 4월에 책으로 묶어 출간한 책입니다. 비마이너는 굉장히 작은 언론사인데요. 많은 장애인 활동가분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이들의 삶이 기록되지 않고 잊히고 왜곡되는 게 너무 억울해서 기획하게 된 책이라고 하는데, 길게 말해서 강혜민 편집자님은 우리의 싸움은 기록되었으니 잊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이제 가슴이 좀 울컥하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지? 이 책을 진짜 너무 잘 읽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면 좋겠다는 욕심까지 생기게 한 책인데요. 너무 길게 설명드려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책에 흥미를 잃게 되실까 봐 이 책이 왜 이렇게 좋았는지 3가지로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던 세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는 건데요. 최재청 교수님은 공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어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 없던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사회가 얼마나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얼마나 견고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목차를 보면 6명의 인터뷰이들의 이야기가 챕터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 바뀌련 이야기,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되기까지, 박김영희 이야기, 내 삶을 내 손에 움켜쥐고, 박명의 이야기, 나의 쓸모, 이규식 이야기, 싸우는 인간의 탄생, 박경석 이야기, 운동은 삶을 구할 수 있을까? 노금호 이야기.
이분들은 모두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 해방 운동가입니다. 홍은전 작가님이 존경과 애정을 담아 인터뷰를 대하고 구술을 기록하다 보니 어떤 좌절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어섰는지 옆에서 인터뷰애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질병이나 사고로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인터뷰의 전반부는 투쟁하기 전까지의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오롯이 이해하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생애가, 인터뷰의 후반부는 장애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활동가이자 투쟁가로서 살아온 삶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인터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생생해서 책에 푹 빠져서 읽게 되는데요. 장애로 인해 집안에서만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는 걸 포기하고 제한된 일상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삶의 부당함을 느끼면서 자신은 낯달 같은 존재였다고, 떠 있는데 아무도 내가 거기 떠 있는지 몰랐다는 이야기에서는 좀 마음이 아파서 책 읽기를 잠시 쉬어야 될 정도였어요. 왜 이동권 투쟁이 필요한지, 탈시설이 왜 중요한지,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이론적인 설명보다도 인터뷰들의 생애를 읽다 보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몇십 년간 이어져온 장애인 권리 투쟁에 대한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21년 12월 해화역 2번 출구에서 엘리베이터 봉쇄를 시작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시위가 계속 이어져 이번 8월 400일을 맞았습니다. 2022년 3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잡는 비문명적인 시위라고 폄하해 전장현에 대한 대중들의 비난과 혐오가 들끓게 됐고, 지금까지 이들의 시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죠. 지하철 시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던 4월, 전장현의 활동가들은 아침 8시 출근길 지하철에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한 10cm의 틈을 기어서 통과하는 투쟁을 하게 되는데요. 홍은전 작가님은 이를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난감하고 충격적인 시위였다라고 얘기하세요. 이동권 투쟁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됐는데요.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이 사망하자 서울 광화문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쇠사슬로 서로의 몸과 휠체어를 묶은 채 8-1번 버스를 에워싸면서 이동권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자 국가에게 기본권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들은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말로 비난을 퍼붓는데요. 이 상황을 묘사한 책 구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문명인들이 이토록 거칠어진 이유는 1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출근길 지하철이란 노동력을 이동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컨베이어 벨트다. 컨베이어 벨트 위의 인간은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그 레일에서 가장 먼저 치워진 자들의 이름이 바로 장애인이다. 20분을 늦은 여자가 20년을 갇혀 산 여자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핏대를 세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저는 독서를 통해 타인의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이 느꼈을 차별과 혐오, 배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들기도 했고요. 바쁜 출근길에 지하철 시위하는 전장의 운동가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는 마음 솔직히 드실 때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최고의 답변을 이 책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사들의 노래에는 이동권 투쟁뿐만 아니라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장애 등급제 폐지 등 다양한 투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쟁의 역사를 통해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 저항하는 영웅으로 볼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차기도 했는데요. 이 가슴 벅참을 좀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은 고립된 생활을 할 때 사회 밖으로 첫 발을 내딛게 해준 것도
또 투쟁의 맛을 알게 해준 것도 결국은 동지였다는 거. 결국 인터뷰이들이 전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건 연대와 협력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층 빌라에서 혼자 계단을 내려오지 못하는 인터뷰이를 1층까지 업고 내려와 차에 태워 야하게 데려다 준 동지, 시설에서 나오면 오갈 데 없는 중증장애인을 시설에서 나오게 해 자립생활에 지원한 동지, 리프트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을 때 지하철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하게 힘을 보태준 동지 등 연대 힘이 책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인터뷰의 생애를 기록한 전반부에서 사회로 나오게 되는 후반부의 시작에는 꼭 인터뷰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지인이 존재해요. 내가 어떻게 혼자 나가 당연하게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순간 누군가 빛처럼 나타나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돕고, 또 도움을 받은 나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빛 같은 존재로 다가가 손을 내미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관심 가져야 하는지, 우리의 관심과 연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뤄지게 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요. 홍은전 작가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찬탄을 보내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고된 작업이 될 게 뻔히 보이는 일이었지만 흔쾌히 비마이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활동가 분들의 생애를 구술로 기록할 수 있었던 용기가 너무 멋지고, 좀 저라면 막막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런 경험치가 없으니까 인터뷰의 슬픈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내 마음이 얼마나 너덜너덜해졌을까. 중간중간 사파도 들어가 있는데 사파는 후탄남님이 그려주셨어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살리는 맛에서 책이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으로 나올 경우 표제 디자인을 시각 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표제 설명을 자세히 덧붙인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사들의 노래 역시 보시면 사파 밑에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도로 위에 박경석이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투쟁이라고 외치듯 주먹진 맨손을 들고 있다. 얼굴과 시선은 그의 옆에서 함께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 동지를 향해 있다.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작은 배려 역시 놓치지 않은 책이었고요. 책의 마무리에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활동했던 사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지하철에서 오체 투지하는 사진, 2006년 4월 장애인들이 6시간 동안 한강대교를 건너는 투쟁으로 서울시의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도화된 사건이 기록된 사진 등 책을 통해 들었던 인터뷰의 전사로서의 삶이 시각으로 옮겨와 감동이 폭발하게 돼요. 진짜 이 감동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제가 좀 책 욕심 외에는 크게 욕심을 부리는 편이 아닌데,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와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관심 갖고 알아야 하는 세계가 홍은전 작가님의 구술 기록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냥 사람을 잘 읽으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진짜 인생되게 찰만한 책이에요. 많은 구독자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기원하는 책 전사들의 노래 소개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국민의힘이 시민단체 3대 이권 카르텔 중 하나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행들을 지목하면서 보조금 논란을 제기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이 탈시설에서 자립생활을 할 경우 24시간 동안 활동보조인 3, 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며 탈시설을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가치를 오로지 돈으로만 환원하게 되고 여기에 정치가 부응하게 되면 사회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집단부터 교통을 겪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질에 우리 시민들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의 낮은 곳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와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